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듀올 가방을 주고받은 다음 날인 2022년 9월 14일 최 목사가 어제 찍은 사진을 달라고 합니다. 김 씨는 네라고 답합니다. 앞서 최 목사에 의해 공개된 것들과 달리 김 씨가 보낸 메시지가 노란색입니다. 김 씨가 직접 캡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캡처본을 극우 유튜버 A 씨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은 안 까고 그거고 그때 이제 김 여사가 저한테 준 거죠. 2023년 11월에 디올백 사건이 터진 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막 뭐라고 해서 지뢰를 심은 것 같은데 그거 맞냐? 그랬더니 그림 팔아달라고 한 거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죠. 김 씨가 추가로 보낸 이 대화 그동안은 공개되지 않았던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5월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최 목사가 바이든 대통령 만찬에 동참하고 싶다. 탈북 허가가 그린 그림도 전달해주고 싶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 씨는 이런 대화를 공유하며 최 목사가 여러 부탁을 했던 점을 강조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부인이 민간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게 문제가 된 상황에서도 역시 사적 인연인 극우 유튜버들과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건희 씨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깊숙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강승규 당시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극우 유튜버들과 소통해왔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극우 유튜버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걸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당선인께서도 정치 입문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세상에 대한 검찰 당시에 또 세상의 다양한 흐름을 접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번도 그렇다면 당선인께서 이제 집권을 하셔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게 될 때 이런 소통 채널에 대한 다양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에 대한 대통령의 애정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 홍보 방침에도 반영됐습니다. JTBC가 만난 유튜버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맡은 강 의원이 소통 통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승규 의원은 제가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유튜버를 기자단으로 포함시켰잖아요. 그런 좀 음지에서 양지로 공식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 유튜버를 대통령실 기자단에 넣어달라는 민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때 유튜버 기자회견을 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성국하고 그 몇몇들이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제 유파 유튜버들 다 뭉쳐가지고 그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하자고 그런 계획안 같은 게 들어왔었죠. 실제 강 의원이 검토를 하기도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 CC에 따르면 강 의원이 취임 1주년 때 유튜버들만 모아놓고 대통령 회견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며 유튜버 기자회견도 실제 열리진 않았습니다. 이 같은 유튜버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수차례 문의했으나 강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극우 유튜버들의 관계를 취재하고 있는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건희 씨와 최재형 목사의 그 카톡 대화부터 다시 보죠. 김건희 씨가 캡처를 해서 이걸 극우 유튜버에게 줬다, 이걸 확보한 건데 왜 이런 거를 보내는 겁니까? 네, 유튜브에게 이 대화를 보낸 시점부터 살펴보면요. 201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다음입니다. 예. 자신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했던 최 목사의 부정적인 모습까지 전달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물었던 건데요. 그만큼 김 씨가 이 유튜버를 믿고 의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고 의지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혹 특히나 계엄 실패 이후 크게 불거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논리가 유튜버 고성국 씨의 논리랑 똑같았던 거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네, 제가 취재하면서 만난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윤 전 대통령과 고성국 씨의 관계가 매우 오래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대형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저에 초대받아서 밥도 먹고, 고성국 씨와 청년 정치인도 내가 들어갔다 왔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예, 대통령 부부가 이런 식이니까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당시 상황이 어떤지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를 만나서 익명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강승규 수석을 포함해 시민사회수석실에선 극우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을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구체적인 방식도 말을 해줬는데요. 언론보다 빨리 잼버리나 부산 엑스포 등 중요 현안이 있을 때 정보를 흘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저 앞 극우 유튜버 집회 때는 몰래 나가서 인원수를 체크하기도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흘려주는 당시 상황이 맞다고 극우 유튜버들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은 대중한테 빨고 정보만 먼저.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정보, 방송이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정보거든. 정보는 돈이 돼요. 예, 정리를 하면 대통령부터 시민사회 수석실까지 모두가 극우 유튜버와 공생을 했다고 봐도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보도드린 것처럼 극우 유튜버들과의 인연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연은 개헌 국면을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네트워크가 된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위, 중간, 아래.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그동안은 이제 인맥과 정보로 움직이던 유튜버들이 이제는 행동하자, 조직을 만들자라는 차원으로 움직여지면서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되면 더 각별해지지 않겠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준 기자였습니다.